세계화 시대는 이미 역사의 진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항상 변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확실히 변하겠죠. 근데 그 변화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루어진 변화는 아니고 과거의 연속선 속에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대는 이미 역사의 진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사회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인류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초연결 사회다, 이런 말들을 미래학자는 벌써 하고 있죠. 세계화가 더 진전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동안의 세계화가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어요. 그 세계화의 모순들이 해소되는, 그래서 세계화 모순이 종말을 하고 진정한 새로운 세계화가 시작되는 기점, 변화, 움직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 기점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비상시기에 선진국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서 선진국들이 더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세계가 다 칭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국제 현실에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선진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왔잖아요. 선진국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이번에 오히려 우리가 국제사회에 필요한 아젠다들을 발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방역 체계들의 노하우들을 또 전수할 수 있는 진보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계 질서를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된 게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도해본 경우 우리 처음인 것이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 문제의 많은 점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은 선생님 개개인들이 하기보다는 정부가 EBS와 같은 센터를 두고서 온라인 교육을 좀 주도해주고, 학교 교육 차원에서는 실기 위주의 교육이라든가 예체능 위주,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동안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좀 더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선 이미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교육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중국의 교육 현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콘텐츠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를 조기에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력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중국이 우한 봉쇄를 한 거는 잘한 것인데, 문제는 중국이 국제사회 협력을 정벌 개방에서 제대로 주도해내지 못했다는 커다란 잘못을 범했죠. 국내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도 한국 사회가 모범 국가로 지적은 됐는데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코로나 공포심 때문에 그런 규제의 목소리도 수긍이 가고, 오히려 내가 자가 격리자인 경우 내가 자신이 없어 스스로 원해서 나 채워주세요 이런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은 이번에 코로나 공포에 의해서 가짜뉴스도 많이 문제가 됐죠. 사람들이 너무 가짜뉴스에 현혹이 돼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병원균으로 바라보고 좀 과잉으로 대하는, 그리고 언론도 그걸 부추기고, 이런 현상도 없지는 않았다고 봐요. 가짜뉴스를 통제하는 능력이 중국은 강력하죠. 중국의 그런 통제력이 플러스 측면과 마이너스 측면 같이 갖고 있다고 봐요. 때문에 새로운 사회로의 혁신은 중국이 가장 앞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일본을 보면은 자택근무를 했는데 결제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어서 도장을 받으러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죠. 지금 선진국은 과거 근대화에서는 선진국이었는데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에서도 그들이 선진국일지는 좀 미지수예요. 오히려 중국처럼 강한 통제력으로 사회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국가 권력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죠. 시민이 주체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시민 역량이 키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발 하라리의 글이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졌죠. 일정 정도 통제력이 필요할 텐데 유발 하라리가 걱정한 것처럼 국가가 신체 정보를 독점하게 된다거나 권력자에 의해서 남용될 수 있는 사태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육 수준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참여하는 노력의 형태들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인간은 외적 강제가 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자율성도 있거든요. 외적 강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과도하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지식, 서로의 협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관심은 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역량인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상 국격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신도 주고 또 실제 실천 면에서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길이 또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세계로 번지면서 세계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잘했어라는 것에 자화자찬하면서 흔히 말하는 국뽕에 걸려서 조치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이 세계 어려운 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찾아보고 아직 우리에게 실력이 없다면 세계의 다른 힘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들 생활을 스마트하게 바꿔주겠죠. 비대면 문화가 활발해지면 우리는 SNS라든가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즉 우리들 자신의 네트워크, 사회적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펼쳐진다고 봐요. 실제로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듯이 지식을 공유할 때 경제 가치도 산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많이 넓어졌죠. 그 많은 무대 속 특히 비대면의 공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근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 커다랗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형성하는 게 현대인들은 많이 서툴러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너무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기술 이런 거에만 의존해 살고 정작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기술 발전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